안녕하세요.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 이웃님들 아이들 다 들여놓으셨나요? 일기예보에 추워진다고는 했지만 아침 날씨로는 그렇게 추워질 것 같지 않았었거든요. 외출했다 들어와서 차에서 내렸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막 뛰어와서 베란다로 왔더니 온도가 4도예요. 아유, 얘네들 어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황급히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놨어요. 그리고 정리도 아직 다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김장을 할 거거든요. 잘 못하는 김장을 떨려가면서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한다고 할까요?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잘 못해요. 그걸 하려고 오늘 했는데 다육이가 걱정되니까 장바 온 거를 올려놓기도 전에 다육이 먼저 봤어요. 그렇게 우리 다육맘들은 이 아이들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온통 정신이 이 아이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반에 놓고 있거든요. 선반에 놓으면 위에는 온도가 따뜻하고 아래는 온도가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배치할 때도 나홀이나 이런 아이들, 추위에 많이 타는 염자 이런 아이들은 좀 안쪽으로 놓고 추위에 강한 아이들을 좀 창문가 쪽 보이는 쪽으로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추우면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추우면 뽁뽁이로 둘러줬어요. 선반을. 선반 전체를 둘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숨이 막히잖아요. 또 숨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는 일정 부분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숨을 쉬게 해주고 아침이 되면 햇볕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뽁뽁이를 걷어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내 지냈는데 저희 베란다가 좀 추워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하나도 보내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올 여름에 보냈죠. 겨울에는 하나도 안 보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까 생각은 하는데 또 하나 그 밑에 선반 맨 밑에 바닥이 여기 베란다는 세면이잖아. 세면이라거나 세면이잖아요. 굉장히 냉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겨울을 첫 해를 보내는 우리 다육맘님께서는 그 밑에다가 신문지를 놓으세요. 아니면 담요나 이런 거 못 쓰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깔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신문지를 놨었어요. 그리고 신문지 놓고 그 1단, 첫째 단 위에다도 다육이를 올릴 때 신문지를 놓고 나서 다육이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한결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다만 신문지를 까는 게 아니라 그 한 단 위에 다육이를 바로 올려놓는 거기에도 신문지를 놨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오는 냉기를 한 번 잡아주고 또 한 번 잡아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괜찮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생각해도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웃님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면은 저도 배우고 또 나누고 그럴 거예요. 그 뽁뽁이는 굉장히 유용했었어요. 그 뽁뽁이를 긴 걸로 해서 한 바퀴를 그냥 다 돌리는 거예요. 제가 선반이 2개인데 2개를 다 돌렸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선반이 2개를 좀 넘었어요.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뽁뽁이를 더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웃님들 온풍기 논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온풍기를 놓으면은 주의할 게 있어요. 불이 나는 거요? 아니,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아이들이 자칫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켰다가 일정 시간 잠시 지나고 나면 조금 따뜻해지면 껐다가 다시 켰다가 좀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지 여기가 베란다가 그렇게 건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이 100%다 맞는 게 아니라 자비기 집의 환경 그리고 다육이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늘 다르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물을 드리려고 다육이를 창가에 내놓고 뭐 햇볕 보이게 하고 뭐 소주도 뿌려주고 이랬잖아요. 공중으로 해서 뿌려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빨갛게 문을 드는 아이들도 예뻐서 좋긴 하지만 스스로가 색을 내는 아이가 있죠. 바로 이 아이 피어리스. 이 피어리스 같은 경우는 보라보라 하잖아요. 이 아이는 자체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보라색인데 이 아이야말로 참 착했어요. 제가 착한 아이 할 때 이 아이를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아이도 굉장히 착해요. 정말. 이 아이는 물을 자주 주지도 않아요. 물을 자주 달라고도 안 하는 아이예요. 정말 1년에 몇 번밖에 물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보라보라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크 아이스. 다크 아이스도 보라색이잖아요. 이 다크 아이스도 보라색이고 햇빛을 봐도 이 색이에요. 그냥 빨갛게 물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아이도 다크 아이스죠. 그리고 여기 닐리시나금. 닐리시나금도 보라보라잖아요. 물론 금기가 조금 있는 데는 다르지만 이렇게 보라색으로 자기 예쁨을 뽐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노라 예쁘죠? 이 노라는 다담다육 이야기님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다담다육 이야기님, 노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하고 함께 잘 지낸답니다. 그리고 여기 캉캉도 자주색 비슷한 색이에요. 그런데 새잎이 나올 때는 이렇게 초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돼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저 이 아이 이름을 몰라요. 이 아이 이름을 모르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들이지 않고 자기 본연의 색으로 예쁨을 뽐내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누구냐면 이 연봉. 연봉은 이렇게 멍이 든 것처럼 생기는 게 더 매력이잖아요. 근데 얘가 또 보라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색이 이 빨갛지 않은 이 보라색이 멍든 이 색이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많은 이웃님들이 연봉을 또 선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마디바는 사실은 보라색은 아니에요. 분홍색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마디바도 물이 드는 게 그렇게 빨갛게 드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이 보라스럽게 분홍빛의 보라? 이런 색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만 예쁨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또 보라색이라든가 연보라색이라든가 이런 색으로 뽐내는 아이도 있고 때때로 또 이렇게 나주바리 아이스 같은 경우는 초록이죠. 그 아이는 빨갛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빨간색만 예쁘다 했는데 또 이 아이들을 보면은
왜 난 안 예쁘다고 해주는 거야. 나도 예뻐해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다른 아이들, 빨갛게 물든 아이들만 예뻐하면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노라 예쁘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느낀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보라보라한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쪽에는 이렇게 뽀얀 분이 있어요. 이 아이도 그렇고, 노라도 그렇고, 여기 니빗이나 금도 그렇고, 다크 아이스도 그렇고, 이 아이, 이름 모르는 이 아이도 가운데는 이렇게 뽀얀 백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피어리스도 가운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연봉도 약간 그러고요. 안 그런 아이는 여기 캉캉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캉캉은 분이 아니라 초록색이 돼요. 이렇게 아이들마다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관찰을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관찰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 속에 놓여 있으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에다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수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매력이라든가 이쁨이라든가 아픈 데라든가 이런 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이 습관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 아이들을 눈 맞추며 수다 떨고 이러는 게 하나의 일상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좋답니다. 모두 다 우리 이웃님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이쁨을 자랑하잖아요. 왜 할머니가 손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다육맘들을 만나면 자기 자육이 자랑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죠, 많이들? 아마도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소소하게 아이들과 눈 맞추면서 수다 떠는 거를 오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복받는 세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